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아이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10학년입니다. 제 아이는 일단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아이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1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아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 그리고 영어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 뒤에는 저와 제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즉,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 아이를 만들어 놓은 건 저와 제 와이프입니다. 제 아이가 들으면 속상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노력인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와 제 와이프의 노력이 지금의 아이를 만들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가자마자,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만 일주일이 안 돼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자마자 학교에 등록시켰고, 학교 첫 출석하기, 이제 학교에 첫 등교하는 첫날, 전날에 저희 부부랑 아이가 학교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갔을 때 당연히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 한 명만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은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는 인지를 교육청에서 받아서인지 그 학교에 ESL, 어떻게 보면 영어 서포트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ESL 담당 선생님이 나오셨고, 저희는 선생님과 잠깐의 학교를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한국에서 아이가 왔으니까 내일부터 ESL 수업을 들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특별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참고로 아이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ESL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도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즉, 국제학교에서 적어도 1년 반 정도를 온전히 학교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말을 시작한 나이부터 저와 영어로, 집에서는 많은 시간들을 영어로 아빠와 그렇게 생활을 한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ESL 선생님이 네 아이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ESL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 부부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첫 등교를 했습니다. 첫 등교를 하고 이제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되죠. 아이를 픽업하러 갔을 때 아이가 두 친구가 아이의 팔짱을 끼고 즐겁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는 중국계 캐나다 친구들이었는데 둘 모두 캐나다에서 태어난 친구들이고, 이제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저희 가족이 캐나다를 떠나기 전 아이가 주니어 하이에서 그레이드 8, 한국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아이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학교 첫 등교 때 만난 그 두 친구가 저희 가족, 저희 아이가 캐나다 생활을 마칠 때까지 가장 친한 친구들 중 그 두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의 운이겠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그 오늘 새로 온 친구의 아빠인 줄 알았나 봅니다. 제가 이제 인사를 하니까 저한테 뛰어오더니 첫 번째로 한 인사가, 인사를 하면서 얘는 한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영어를 우리처럼 해요? 그런 말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연히 아이는 ESL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등교하자마자 선생님이 ESL 반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이를. 그리고 첫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는 이 수업이 앞으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2학년 교실로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학교에서 ESL 수업을 채 1시간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결정하도록 저희 부모는 학교 측의 그 결정에 따른 겁니다. 당연히
저희는 아이가 ESL 수업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 굳이 어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어필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국제학교 다녔었어요. 뭐 이런 거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판단하고 그 학교 측의 결정에 따르면 저는 된다고 믿었습니다. 제 와이프 또한 그랬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영어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ESL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이 판단을 해서 아이는 당연히 첫날부터 2학년 2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됐을 때, 참고로 저희가 살았던 마니토바의 위니펙은, 캐나다는 참고로 연방정부에서 교육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주정부 관할입니다, 교육은. 그래서 마니토바주는 한국분들에겐 생소하지만 4학년이 초등과정의 마지막 학년입니다. 즉 4학년에는 그 연례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가장 이제 매년 열리지만 4학년 학생들에게는 초등학교 시절 마지막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되는 겁니다. 제 아이는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MC로 추천이 됐고,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MC로 추천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MC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에 MC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2학년 1학기 때 참여해서 2년 반 학교 생활 후에 그렇게 똑똑한 아이, 존재감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연례 행사, 가장 큰 행사에서 MC를 맡는 친구. 선생님이 추천해서 하는 거고 자기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존재감 있는 아이. 저는 지금도 제 와이프랑 제가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간혹 저희 캐나다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저희 가족은 독서 시간을 정해서 늘 함께 책도 읽고, 그리고 늘 저는 와이프와 함께 아이를 지역 도서관에 함께 다니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꼭 도서관에 간다고 책만 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의 환경을 어릴 때부터 늘 경험하게 해줬고, 도서관에 가면 다양한 행사들과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과 항상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선 초등학생 때 과제라는 게 없습니다. 즉 공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그렇게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자, 5학년, 6학년이 됐습니다. 물론 초등 과정은 끝났지만 미들스쿨이 시작되는 5학년, 6학년도 아이는 계속 똑같은 엘러멘터리 스쿨 소속이었습니다. 5학년, 6학년 때는 아이가 4학년부터는 그 교통봉사단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선 녹색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깃발 들고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 거. 캐나다는 참고로 4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4, 5, 6학년. 저희 아이도 4학년 때부터 그 퍼트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는 그 모든 퍼트롤 하는 아이들의 캡틴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참고로 반장이나 전교회장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이가 유일하게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이, 그레이드 6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타이틀이 캡틴입니다. 제 아이는 그 캡틴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캡틴은 임명이 되는 겁니다. 즉 제 아이는 그렇게 존재감 있는 아이, 그리고 6학년 졸업 당시에 학업 성취도에서 최고의 성취도를 자랑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당연히 표창을 받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캐나다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양만큼 10분의 1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아이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동안 거의 공부하는 모습을 집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저와 제 와이프는 아이를 데리고 늘 도서관에 다니고 그리고 함께 책을 읽고 그런 엄마 아빠였습니다. 아이는 7학년이 되면서 주니어 하이로 가게 됩니다. 주니어 하이에 갔을 때는 소위 말하는 학업 우수반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업 우수반에 또 선발이 돼서 7학년 기간 동안 그럼 학업 우수반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선 학업 우수반이라고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보면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학교에서 스트릭하기로
굉장히 엄격하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셨고 그리고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에게조차도 저희 아이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트라이 컨퍼런스라고 학부모 상담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캐나다 학교에서는. 그런 걸 하면서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그 영어 공부과 사람들은 칭찬을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칭찬과 진짜 아이가 정말 잘했을 때 그 칭찬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그 뉘앙스는 구분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정말. 그리고 아이도 그거를 느꼈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에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누구누구에게 한번 물어봐.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했냐고 한번 물어봐.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거 굉장한 어떻게 보면 칭찬이거든요. 예, 칭찬입니다. 학교 다녀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이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 그리고 존재감 있는 아이 그렇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녀야 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도 캐나다에서 어쨌든 오랜 시간 공부를 하다 왔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까지 나오셔서 우리 학교에 글로벌 리더가 왔다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생님들은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한국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즉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어를 아주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영어를 하지 않고 한국어만 하면 영어를 하는 아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일반 한국 아이입니다. 쓰기 능력 또한 그 또래가 갖춰야 될 능력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읽기 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아이의 능력을 판단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주요 과목에 대한 그 학업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테스트, 시험을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그런 선생님들의 우려를 시험도 치르지 않고 말끔히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즉 그만큼의 학업 능력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저희 아이는 그래서 어떤 그런 테스트나 검정 테스트나 이런 거 없이 또 자기 학년에 맞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의 그런 사교육은 생각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즉 아이는 학원이란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다닐 때 유일하게 동네에 있는 수학 공부방을 보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때까지도 곱하기 나누기 했습니다.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수학 내용을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난이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시간 반씩 수학학원을 보냈습니다. 방학 때는 저희 개인 사정도 있었고 방학 때는 아이가 학원 다니는 거에 찬성하지 않는 아빠의 마음에 방학 기간에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내 한국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최상위권의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시험이 일정이 나오면 한 달 전부터 자기의 데일리 플래너에 학습 계획을 작성해서 스스로 실천하는 아이, 저랑 와이프 누구 하나 그렇게 공부해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게 만든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제 와이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 스스로 혼자서 다 잘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런 역량을 갖추게끔 저희 두 부부가 계속해서 아이를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줬다고 믿습니다. 15년, 16년간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저는 그 습관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선 좀 서운할까요? 어쨌든 아이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그렇게 수학학원, 공부방 간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 공부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최상위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말레이시아 쿠칭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어 10 고등학교 1학년 생활 IGCSE 첫 해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공부도 최상위권이고 그리고 영어 실력은 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우 생활도 학교 생활도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되기까지 저랑 제 와이프가 옆에 있었고 그걸 만들어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굉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도 그 아이의 그동안에 겪어온 과정이 아이에게는 아이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런 경력이 된 것 같습니다. 캐나다 국제학교,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캐나다 학교, 그리고 한국의 중학교 생활, 그리고 이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저는 제가 직접 많은 유학생들과 수업하면서 많은 해외 리터니들과 수업하면서 저는 제 아이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자고 캐나다에서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캐나다 대학은 저희 초이스엔 없습니다. 캐나다 대학은 탑3 대학이라고 해도 물론 아주 경쟁력 있는 전공으로 저희 아이가 가서 졸업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건방진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탑 대학들이. 하지만 그냥 전공에 너무 구애받지 않는다면 만약에 학교 타이틀만을 생각한다면 캐나다 계신 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도 똑똑한 아이들은 그 대학 타이틀만을 원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의 초이스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해외 의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물론 아이가 공부를 잘할수록 이 아빠는 이제는 경제적으로 서포트해 줘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빠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영국 의대나 호주 의대를 아이가 꼭 가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 아빠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에 조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쨌든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어도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잘 서포트해주는, 잘 가이드해주는 아빠 그리고 엄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 있고 제 와이프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거는 아이 스스로도 이제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는 게 더 저희에겐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국제학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해외 의대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빠, 엄마의 계획이고 이제는 아이도 이해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듯하고 체념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도 공감하고 자기의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부모도 노력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고 잘 가이드해주고 잘 서포트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